안녕하세요, 여러분. 쥐입니다. 네, 오늘은 대망의 개발자 시리즈 3탄을 준비했어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Q&A를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댓글로 많은 질문들을 주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많은 질문들을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영상 찍는 게 조금 늦어진 감이 있었어요. 원래는 제가 4월 20일에 개발자로 취업한 지 딱 1년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찍고 영상도 업로드 하려고 했는데 여러모로 일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도 빨리 들고 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부랴부랴 이렇게라도 찍게 되었으니까요. 많이 들어주시고요. 영상 말미에는 제가 준비한 소소한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특히 취업 준비를 하시고 계신 분들은 꼭 시청을 끝까지 해주시면 제 소소한 이벤트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댓글이 달린 순서대로 답변을 해보도록 할게요. 댓글 여기인가? 이 핸드폰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댓글인데요. 일단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분야가 백엔드인지 프론트엔드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공고 기준으로는 풀스택이고요. 제가 하고 있는 업무도 사실은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둘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가 규모가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에요. 전체 직원은 한 40-5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이제 저희 개발팀, 완전 프론트엔드, 백엔드 개발팀이 저희가 6명인가 7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굳이 나누지 않고 같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능 하나를 개발할 때도 한 사람이 백엔드부터 프론트엔드까지 다 개발하는 편이고요. 근데 좀 성격은 조금 더 프론트엔드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회사 특성상.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지만 어쨌든 프론트엔드 위주의 풀스택 개발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잠깐 TMI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백엔드 쪽에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백엔드를 좀 더 많이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II의 차이점은 저희 회사는 자체 솔루션이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 솔루션을 계속 개발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면서 유지 보수도 하고 그러는 편이고, SI 같은 경우는 정말 개발만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SI에 있는데 파견 근무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코드 리뷰를 거의 하지 못한다고 해요. 이제 고객사 일정이 있고 그 일정대로 개발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가 맡은 기능을 이 기간 내에 빠르게 끝내고 프로젝트가 끝나고, 그리고 또 다른 프로젝트 들어가서 그 프로젝트를 하고 끝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해요. 짧은 기간 안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SI의 좋은 점이지만, 단점은 파견이 많고 뭔가 내가 코드를 잘 짰는지 안 짰는지를 누군가 검토해줄 시간도 없고 사람도 없는 약간 그런 면이 많은 것 같아요. 대신에 솔루션 회사는 자체 하나의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SI처럼 그렇게 빠르게 돌아가지 않아요. 코드 리뷰도 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 회사 솔루션의 구조나 뭐 그런 시스템을 얼마나 더 좋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많이 연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 새로운 기능, 새로운 뭔가를 많이 해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좋은 회사 가셔서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 좋은 회사죠. 취준하셨을 때도 스타트업 자바 웹 개발로 하신 건가요? 네, 저는 취준할 때 거의 한 90% 이상을 자바 웹 개발자? 웹 개발?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이력서를 거의 다 넣었고요. 웃긴 게 제가
진짜 취업에는 운과 뭔가 상황이 참 이렇게 잘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저희 회사가 Node.js를 사용을 하거든요. Node.js 개발자 공고도 몇 개 넣긴 했는데 많이 넣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희 회사가 워낙 좋고 그리고 제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판단을 이제 회사에서도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Node.js 개발자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바랑 스프링을 좀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Node.js에 대해서도 계속하면서 자바랑 스프링도 공부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선별 기준은요. 이제 제 영상 가보시면 여기인가요? 제 영상 가보시면 저희 친구들이 나와서 하는 영상도 있고 제가 혼자 찍은 영상도 있거든요. 거기서 아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서류는 진짜 엄청 많이 넣었어요. 자바 웹이면 거의 다 넣었고 그리고 중요했던 건 좀 지역만 제가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면 다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거의 한 100군데? 기준만 되면 다 넣었어요. 심지어 기준이 안 돼도 2년차나 1년차, 2년차 뽑는다 이 정도도 다 넣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국비 개발자 라군 전공자입니다. 몇 달 전 봤는데 몇 분이나 개발 쪽으로 취직하셨나요? 또 몇 분이나 개발자 현직에 남아 계신가요? 비교적 공자는 대부분 1년도 못 버티고 다른 길을 간다는 이야기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글쎄요. 제가 아직까지 연락하는 친구 중에 그만둔 친구는 아마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 비전공자들이 다 회사 계속 잘 다니고 있고 이직한 친구도 있고요. 저희 회사로. 비전공자라고 하더라도 자기한테 맞고 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잘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저희 반이 워낙 되게 열정적이고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었기 때문에 잘 버티는 것 같긴 해요. 몇몇 한두 명의 친구들은 이제 못 견디고 나왔는데 그런 것도 개발이 안 맞아서라기보다 사람이 안 맞아서 그래서 나온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그 학원 다니는 중에 중간에 나간 친구들이 한 2-3명 정도 돼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일찍 나간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지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어떻게 국비 지원 후 바로 취업하실 수 있었나요? 바로 취업인가요? 바로 취업은 아니고 정확한 시점을 말씀드리면 제가 2월에 수료를 했고 4월에 취업을 했어요. 약 2달 조금 넘는 시점에 취업을 했고요. 바로 취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그 영상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짧게 요약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100군데 가까이 이력서를 냈고요. 10군데에서 15군데 정도 연락이 왔고 그 중에 이제 면접을 본 데가 10군데 좀 이하로 거기에서 이제 합격한 데가 거의 대부분 합격을 했는데요. 한 7, 8군데 정도 합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중에서 제가 골라서 좀 이곳은 괜찮다 안 괜찮다를 좀 판별해서 지금 회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 취업할 수 있냐고 물으신다면 제 비법은 양보다는 질이다.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영상은 그 영상을 보시면 될 거예요.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포트폴리오는 저는 PPT로 준비를 했었고요. 가장 보기 쉽다고 해서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만들면 좋은데 그것까지 만들기에는 아직 시간이 여유가 없었어요. PPT로 만들었었고 제가 했던 학원 프로젝트를 다 정리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궁금하시면 나중에 이벤트를 참고해주세요. 보통 국비 지원 수료 후에는 SI에 별로 안 좋은 것에 취업하게 된다는 일 정말 맞나요? 이것도 1번이랑 비슷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좀 원론적인 얘기지만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기의 안목과 자기의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 좋은 회사든 안 좋은 회사든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일단 취업하고 보자가 아니라 진짜 좋은 곳을 취업해서 내가 오래 다닐 수 있는 데를 가자라는 마음을 먹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첫 번째
나는 5군데 넣었는데 한 군데 연락이 와서 여기 합격했어. 그럼 가야겠지? 저는 가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좋은 데면 가겠는데 5군데 중에 한 군데가 좋은 데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처럼 많이 넣어보시고 많이 합격을 받으셔서 좋은 회사를 고를 수 있는 안목을 키우시고 골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면접 본다고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면접비를 내고 돈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내 노력과 내 시간과 내 차비가 들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계속 얘기해 드리는 건 그러면서 내 경험치도 쌓이고 회사를 보는 안목도 늘어나고 그러거든요. 네. 4번 비전공자인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제 친구들 비전공자인데 거의 다 취업했어요. 이제 회사가 좋고 안 좋고는 있겠죠? 근데 취업은 대부분 하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 개발자로 취업하고 싶은데 신입으로 들어가기는 힘들겠죠? 좋은 스타트업은 들어가기 힘든 게 맞습니다. 특히 네카라 쿠베? 들어가기도 힘들죠. 코딩 테스트도 받아야 되고 특히 비전공자는. 그래서 최대한 스타트업 중에 내가 잘 배울 수 있는 조그만한 데를 들어가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실력을 키우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네카라 쿠베 같은 좋은 회사를 들어가야지 처음부터 좋은 회사는 쉽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저희 회사가 규모가 그렇게 큰 데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풀스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신입인 저의 입장에서 제 실력을 키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저는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비전공자지만 공대 출신이라 어느 정도 이점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드는데 저는 비공 출신 많이 고민이 돼요. 네, 맞습니다. 이점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 C 언어를 배웠었고 메카트로닉스 전공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대학원을 가고 싶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에 대한 애정과 제가 잘할 거라는 어느 정도의 예상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시작해도 발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거는 진짜 사바사인데요. 해봐야 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경영이신가 경제 전공하신 과장님 잘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입사한 제 다음에 들어왔던 신입 제 친구도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옆 팀 개발자 제 친구가 또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도 문과 나왔는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맞아요. 근데 아닌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해봐야 압니다. 하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많은 비전공자들, 문과 친구들이 잘 적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발자는 능력에 따라 보수가 따라오는데 얼마 정도는 알지만 굳이 연봉을 내자면 보통 비전공자 기준 국비지원을 통해 익히는 취업하게 되면 초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거는 조금 분야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SI나 SM,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제 국비지원을 나와가지고 취업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SI, SM을 많이 가는데 SI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1,500에서 3,000? 그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제안받았던 포지션들 같은 경우도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가장 초반에 합격했던 회사 같은 경우는 2,70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조금 개발자들을 잘 우대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되게 높은 곳 같은 경우는 3,500까지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아마 자바보다는 노드.js 쪽이지 않을까 합니다. 스타트업 힘들죠. 저 혼자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저처럼 풀스택을 다 해야 될 수도 있고 뭔가 스타트업도 힘들죠. 왜냐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1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비전공자 출신은 다른 길을 찾아간다는데 비전공자 출신의 퇴사율이 높은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안 맞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제 주변에는 비전공자 친구들 중에 아직 그만둔 친구가 없거든요.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적성이 안 맞아서 적성이 안 맞은 건 사실 학원 기간 동안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취업해서까지 그만둔다? 그거는 사실 적성의 문제라기보다 사람의 문제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백엔드예요? 프론트엔드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무 자체는 백엔드 더하기 프론트엔드 풀스택 개발자고요. 혹시 공부하는 팁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진짜 열심히 따라 했었고요. 진짜 이 기간 동안에는 내가 정말 열심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수업이 3시부터 10시까지였는데 집을 9시에 나갔어요. 10시에 아침에 카페 가서 친구들이랑 스터디하고 그리고 프로젝트 하면서 계속 공부하고 3시에 수업 듣고 그리고 집에 와서 11시, 12시에 씻고 자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진짜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 재산이 되는 것 같아요. 영상 정주행 몇 가지 질문에 스트랑이 어떻게 제 노드JS 회사에 들어갈 수 있으셨나요? 회사 규모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 네, 이거는 사실 스토리가 있는데요. 자바, 스프링, 웹개발자 이런 키워드로 이력서를 냈었고 그러던 중에 제 학원 친구가 본인의 선배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되게 좋은 회사고 그 대신에 노드.js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서 근데 너무 좋은 회사니까 언니도 동생이에요. 언니도 한번 넣어볼래? 라고 제안을 해줘서 그럼 넣어봐야겠다 라고 넣었는데 이제 취업 담당자분께서 저희 노드.js 사용하는데 괜찮으시겠냐라고 먼저 물어봐 주셨고 그래서 괜찮다고 했을 때 이제 과제를 보내주셨어요. 노드.js랑 리액트 리덕스를 사용해가지고 몽고DB까지 사용해서 미니 프로젝트를 하는 거였는데 저 처음 리액트 리덕스 써봤거든요. 그때 아무리 제가 지금 생각해도 진짜 무모했던 것 같아요. 2주 동안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래도 저는 잘했다고 하고 싶어요. 2주 동안 어쨌든 프로젝트를 완성해서 냈었고 제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했던 거를 되게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 개발자 팀 분들이. 그래서 이제 면접 보고 합격을 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그 회사 말고도 다른 자바를 사용하는 회사도 합격을 했었는데 거기가 더 가까웠는데 어디를 갈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회사가 더 뭔가 개발 문화가 되게 좋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지금 회사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회사 규모는 한 40-50명 정도 되는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막 엄청 작은 스타트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저희 시니어 개발자들도 너무 배울 만한 제가 배울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고 롤모델이 되시는 시니어 개발자들이 많아서 정말 감사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인으로 취업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원래는 이제 지인 추천으로 이제 잡코리아로 넣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로 취업 지원을 한 곳은 사람인과 잡플래닛 이 2가지였었어요. 대부분 사람인으로 많이 났어요. 사람인. 2달 만에 소스코드 이해하신 거면 선방하신 거 아닌가요? 전 금융권 반년은 걸린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사실 2달 만에 소스코드를 전부 이해한 건 아니고요. 얘가 그래도 이렇게 정도 동작하는구나. 감을 잡았다 정도로. 아직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가끔 모르는 게 나와가지고 저희 팀장님한테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팀장님이 진짜 잘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새로운 걸 배우네요. 늘 새롭고 짜릿하다.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농담을 하기는 합니다. 특히 금융권이시면 진짜 더 힘드실 것 같아요. 금융권은 저도 힘들 것 같아요. 부트캠프나 취성패 이전에 어떻게 프로그래밍 적성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노마드 코더 클론 코딩이나 생활 코딩 말고요. 프로그래밍 적성 테스트하는 방법이라 저는 클론 코딩보다는 사실 클론 코딩은
그 클론 코딩을 하면서 사용하는 개발 환경을 조금 한번 익힌다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에 대한 뭔가 얻을 만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클론이니까 진짜 생각 없이 따라치다가 끝나는 수가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프로젝트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하나의 언어를 배우시고 그 언어와 관련된 미니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시는 게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거를 사실 또 혼자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미니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이 과정이 재밌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원에서 했던 프로젝트 영상들이 몇 개 있는데 이런 걸 보시면서 한번 프로젝트를 구성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장 쉽게는 그냥 자신의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 본다? 회원가입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DB부터 구축을 해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면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혹은 이거 어렵지만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는 이쪽이었어요. 어렵지만 재밌다. ERP 회사에 입사했다 적성이 안 맞아서 나왔습니다. 취업 공고에서 프론트로 취업. 저는 공고상으로는 풀스택 개발자였고요. 둘 다 하고 있습니다. 네. 퍼블리싱을 안 하는 곳으로 프론트엔드 개발자만 하고 싶으시면 딱 팀이 있어야 돼요. 저희 회사 공고 자체도 풀스택으로 왔었고 저희 팀 자체도 프론트엔드, 백엔드 개발팀이거든요. 그래서 둘 다 하는 회사고요. 이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그리고 퍼블리싱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게 나뉜 회사는 팀이 아마 각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고상으로는 쉽게 알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프론트엔드, 백엔드, 개발자 이렇게 막 공고가 섞여 있으니까. 하지만 공고를 보시고 프론트엔드 개발 쪽을 뽑는 데를 지원을 하시고 면접에서 물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거기서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만 하냐 아니면 퍼블리싱 쪽도 내가 손을 대냐 이런 질문들을 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팀이 어떻게 개발팀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아마 실무진 면접에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드려봤는데요. 사실 제가 답변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정말 많이 달아주시고 저는 이 컨텐츠를 통해서 좀 개발자로 취업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신입 개발자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컨텐츠로 돌아오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원하시는 컨텐츠 영역이나 이런 거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가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신입 개발자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나 뭔가 재밌는 영상들 기획해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제발 이 시리즈가 이걸로 마지막 회가 되지 않도록 부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좀 더 생각을 해봐서 어떤 개발 컨텐츠가 나올 수 있을지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저의 이벤트는요. 사실 별건 아니지만 소소하게 제가 여태까지 썼던 이력서, 포트폴리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제 개인 정보를 다 어느 정도 가리고 이거를 여러분들께 이벤트로 나눠드리고 싶어요. 10명 정도 선정을 해서 보내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취업 상담해주신 분이 칭찬도 해주신 자소서거든요. 그리고 이력서, 면접 갔을 때도 주혜 씨는 이력서를 잘 쓰시네요. 포트폴리오를 되게 잘 정리하셨네요. 라는 말을 종종 들었어요. 자주 들었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죠. 아시죠? 이력서에는 정답이 없는 거? 제 이력서가 잘한 거긴 하지만 이게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제 이력서를 가지고 참고하셔서 본인의 이력서를 더 다듬으시거나
참고하셔서 더 발전, 디벨롭 시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분 안 넘을 것 같아가지고 10분이 되면 10분 이하면은 다 보내드리고요. 만약 10분 이상 넘친다고 하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요건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글로 제가 보내드릴 이력서를 통해서 어떤 거를 하고 싶으신지, 뭐가 고민이신지 그런 걸 간단하게, 너무 길게는 안 해주셔도 돼요. 왜냐면 그냥 이런 것들을 악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그냥 간단하게 어떤 용도로 활용하실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니까 그렇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 이벤트에 당첨돼서 제가 보내드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개인정보는, 구체적인 개인정보는 다 이렇게 없앴는데 배포를 하시거나 누구한테 전달을 하시거나 그런 행동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본인만 참고하시고 그러면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네, 그럼 저는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